PDS 다이어리를 써보고 아쉽고 아깝고 후회가 됩니다. 이 PDS 다이어리는 허들이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뭐 35,000원짜리 다이어리 하나 샀는데 자꾸 더 어마어마한 걸 서비스로 주시네요. 제가 지난 1년간 서서히 기록하는 근육을 늘려갔던 5단계 방법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계획과 생산성의 진심인 파워제이, 자기관리 잘하는 마담 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시간관리 끝판왕, 이 PDS 다이어리의 장단점과 꾸준히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그리고 기록하는 근육에 따라서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면 꾸준히 쓸 수 있는지 총 5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이 PDS를 쓸 생각이 없다고 해도 영상 뒤에 어디에도 응용 가능한 꾸준히 루틴 만드는 방법과 다이어리 왕왕 초보자를 위한 0단계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이 PDS 다이어리를 2주간 써보고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10년 넘게 기획자로 일하면서 나름 주위에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잘한다, 시간 관리 잘한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또 제 나름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살았고요. 근데 작년에 데일리 리포트를 1년을 쓰고는 이거보다 더 갑벽한 건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심지어 이 PDS 다이어리가 작년에도 있었더라고요. 이 다이어리를 1년 더 먼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이 방법을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럼 매일 1시간, 365시간은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책 5권은 더 읽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고 아깝고 후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에 데일리 리포트로 기록하는 근육을 나에게 맞는 난이도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기록 근육이 붙기 전에 이걸 먼저 썼다면 또 금세 포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도 다이어리를 끝까지 써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PDS 다이어리는 허들이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한 PDS 다이어리를 2주간 써봤더니 이런 특별한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PDS 다이어리는 하루 시간 관리에 정말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은 나의 하루를 프리뷰해보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루를 피드백하는 시간은 하루를 리뷰하는 개념도 있고 내 생활 습관이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이거 하나 썼을 뿐인데 메타인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X 통계를 보고 의미 없이 SNS 보고 있는 나쁜 습관을 알아채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기도 하고요. 한번 작업에 집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나의 강점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카톡이나 외부 자극이 오면 바로 그거에 반응해서 집중이 바로 깨지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집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약점도 알게 됩니다. 특히 택배 카톡, 이 톡 보자마자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풀어보는 거죠. 기분 좋아서 막 풀어보고 사진 찍고 박스 정리하고 하다 보면 30분, 1시간 훌쩍 지나 있어요. 문제는 다시 집중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래서 딜레이가 많아진다는 점이 문제예요. 최근에 불프 때 직구한 찻잔이나 그릇들이 도착하면서 이 최근 리뷰에 적은 개선사항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청 많이 주시면 이것도 리뷰하도록 할게요. 또 중요한 것을 잘 해내고 싶어져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에 적힌 플러스와 마이너스 숫자와 하루 만족도와는 이렇게 별개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또 매번 다짐하는 건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밸런스 잘 유지하자고 스스로 계속 체크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로 기대되는 건 다이어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서로를 응원하고 독려하는 단톡방 시스템과 강원국 작가님 등 유명 명사의 강연을 따로 공유해준다고 해요. 아니 이건 뭐 35,000원짜리 다이어리 하나 샀는데 자꾸 더 어마어마한 걸 서비스로 주시네요.
하네요. 정말 감동스럽고 감사합니다. 장점은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서도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아쉬운 점으로 넘어갈게요. 아쉬운 점, 단점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휴대성입니다. 1년 365일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매일매일 휴대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마 이걸 만드실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하프나 분기별로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자주 이동해야 되는 분들은 실제 행동에 대한 이 두란을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다니기 힘들 때는 핸드폰 메모장에 대충 시간 적어놓고 집에 와서 옮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되면 꾸준히 하기에 허들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종이의 질이에요. 종이가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이건 1번 무게랑 연결되는 부분이라 또 이것도 만드실 때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사용자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만년필로는 절대 작성 못하는 단점과 형광펜이 뒤에 또 비치더라고요. 지난 영상 찍으면서 샘플로 적어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만년필은 잉크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애 처음으로 색색으로 사본 형광펜이 비치는 건 제가 이 꼴을 제가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조금 더 써봐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혜진스님이 색연필을 추천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만년필 좋아하시는 분들, 종이의 질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또 다른 허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이어리 왕 초보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이 꾸준히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뒤에 제가 나름 데일리 리포트 1년 꾸준히 쓴 노하우를 정리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굳이 단점을 몇 개 꼽았지만 이런 사소한 단점을 상쇄할 만큼 엄청난 장점과 효과가 있는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너무 좋은 제품 만들어주신 이 스터디언과 기획자, 디자이너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기획자였어서 이 선 하나, 컬러, 폰트, 이 영역이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엄청나게 고심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쓰려고 합니다. 이거 리뷰란에 적어야 되는데. 이제 기록하기 왕왕 초보자였던 제가 지난 1년간 꾸준히 다이어리를 쓸 수 있었던 방법을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다른 루틴을 만들 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응용해보세요. 제가 운동 루틴을 만들 때도 썼던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은 다이어리 작성을 위한 시간으로 투자하세요. 이걸 쓰기 전에 우선 정말 중요한 건 밤에 자기 전에 특정 시간 30분 동안은 이걸 위한 시간으로 픽스해둬야 돼요. 이 시간에 못하면 차선책으로 그 다음 시간을 정해두고요. 저는 밤 9시부터 30분간 이걸 작성하고요. 그 시간에 못하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집중시간 시작하는 시간에 이렇게 씁니다. 일단 이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시간 관리를 하겠다고 또 시간을 쓰는 게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날 밤에 이렇게 딱 30분만 투자하면 그 다음날의 만족도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처음에는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두 번째,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고 딱 한눈만 펴세요. 새해에는 PDS도 쓰고 독서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부푼 기대로 여러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죄송하지만 그거 다 못하실 거예요. 지난 10년간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 PDS 쓴다고 해서 바로 다 실행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할 수 있었으면 이미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요한 순서를 정한 뒤에 그 하나하나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 동안은 딱 그것에만 집중하세요. 이미 다이어리 쓰기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조금 덜 걸리겠지만 최소 한 달? 1월은 이 다이어리 쓰는 것을 루틴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원싱, 하나만 잘 다져놓으면 다음은 조금 쉬워집니다. 세 번째, 무조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시작해보세요. 실행하면서 수정해야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 영상 보더라도 이건 제 방법이지 여러분의 방법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하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세요. 중간에 멈춰도 괜찮아요. 저도 중간에 쓰다가 멈춘 기간도 있어요. 멈춘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사인입니다. 그렇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번째,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이건 운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 운동에 맞는 근육이 붙듯이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근육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진짜 잘해내고 싶은 막 의욕이 뿜뿜해서 자기 수준보다 너무 과한 목표를 잡을 거예요. 무조건 하루도 빠짐없이 써야지, 모든 칸에 다 색칠해야지. 다이어리를 한 번도 끝까지 써본 적 없는데 이 PDS를 저처럼 디테일하게 작성하기 힘들어요. 저 이거 이렇게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하고 익숙해지는데 1년 꼬박 걸린 거예요. 운동도 사람마다 숙련도에 따라서 강도를 달리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이어리는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획하고 기록하는데 근육이 붙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잘해보겠다는 그 힘든 목표를 향해서 단번에 전력 질주하고 뛰어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과한 욕심으로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이건 몇 년 동안 실패했던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작성하지 않아요. 주말만큼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꼭 주려고 합니다. 너무 달리기만 하면 번아웃 오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딱 좋아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쉬지 않고 막 빡세게 달리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번아웃 오고 또 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기록하는 근육에 따라서 어떻게 단계를 높이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총 5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해서 꾸준히 작성해보고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0단계입니다. 준비운동 단계 먼저 시작할게요. 꾸준히 무언가를 기록해본 적이 없는 왕왕 초보자들을 위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록의 소중함을 먼저 체감하는 단계예요. 번외편입니다. 이 PDS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 방법으로 먼저 시작해보세요. 원 라이너 데이, 5년 다이어리에 하루를 딱 5줄로 기록해보는 겁니다. 또는 미도리 노트에 딱 4분의 1 영역만큼 감사일기와 감정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몇 줄 안 되는 이 공간이 뭐라고 막 힐링되고 미래의 당신에게 응원이 됩니다. 제가 지금 2022년 1년사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리하면서 이 캘린더, 이 일기장, 데일리 리포트, 사진일기 등등 보면서 매달 각 영역별로 한 개의 키워드를 뽑아내고 있어요. 이걸 저도 처음 해보는데 이게 엄청난 자산이더라고요. 요즘 새벽에 이거 하면서 막 눈물 훔치고 감동받고 막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고 시스템이 완성되면 1년사 정리하는 방법도 나중에 영상으로 공유할게요. 아마 새해부터 이 5년 다이어리 감사 감정일기 쓰기 시작하시면 2023년 12월이 됐을 때 이거 추천해준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게 될걸요? 그땐 꼭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기록하는 근육이 붙고 조금씩 기록의 재미를 느끼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PDS 다이어리를 단계별로 써볼까요? 1단계, 다이어리 왕초보자들을 위한 단계입니다. 일단 전날 밤에 플랜란에 투두리스트만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 시간을 무시하고 위컴부터 체크리스트처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유가 될 때 두 란에 실제 그 일을 언제 실행했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세요. 그것만 최소 일주일 이상 해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계획한 이 투두리스트를 다 못 해내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중간에 생긴 공백들 보면 아마 채우고 싶은 욕구가 막 들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내 하루에 공백이 좀 있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면서 실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얼마나 낭비하는지 막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
이제 시간 단위로 계획하고 그것의 실행 여부만 파악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 동안의 시간을 썼는지 디테일한 그 시간까지 체크하면 이미 지치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시간 단위 계획과 그 시간 내에 내가 주로 어떤 걸 했는지 1시간 단위로만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 달 이상 내가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만 체크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은 알아요. 그 시간에 그걸 내가 집중해서 잘 해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쏘쏘인지. 그래서 저는 이때 동그라미와 X 세모 표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까지 독서를 계획했는데 30분 독서하고 30분은 인스타를 봤다. 그러면 세모. 또 책 한 페이지를 읽다가 갑자기 그 책에 나온 어떤 게 막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나도 모르게 유튜브로 넘어가고 유튜브만 봤다. 그러면 X. 3단계. 이쯤 되면 시간에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올해 꼭 추가하고 싶었던 루틴들을 그 구멍들에 끼워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기존의 시간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재배치하는 작업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때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막 뿌듯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의외로 우리는 우리 삶을 내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록하는 근육을 붙여놓으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다음 루틴을 만드는데도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PDS에 기록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PDS가 도미노의 첫 번째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단계. 4단계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꼭 다이어리 쓰기에 익숙해진 후에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초보자가 여기부터 시작하면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는 두란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때예요. 객관적으로 시간을 들여다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시간 계획까지는 이제 익숙해져서 플랜은 아주 수월할 거예요. 두의 실제 행동과 쓴 시간을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낭비 시간들, 구멍들이 눈에 다 보여요. 적나라하게 쓰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솔직하게 체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지어 은가한 시간까지 써넣어요. 왜냐면 이것도 한 10분 한 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히 그냥 잠깐 SNS 보는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는 시간도 다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구멍 시간을 확인하면 진짜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거나 일기를 못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재배치할까?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지금의 생활에서 비효율을 발견하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을 전략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막 찾게 돼요. 그렇게 하루의 밀도, 시간의 밀도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입니다. 저도 아직 테스트 중인데요. 어떤 거든 장기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숫자라고 생각해서 집중 시간과 낭비 시간을 계산하고 저의 하루 만족도를 숫자로 표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평균 7점을 유지하는 게 올해 목표예요. 혹시 만족도나 성취감이 계속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정말 딱 하루만 엄청 빡세게 집중해서 이 만족도를 10으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 열심히 이렇게 집중해본 경험과 성취감 때문에 한 단계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누적됐을 때 이 통계가 어떤 인사이트가 될지 막 궁금하고 심지어 너무 설레요.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스스로 셀프 피드백하는 C 부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너무 엄격해요. 하루에 잘한 거 하나는 무조건 있거든요. 스스로 꼭 칭찬하고 독려해주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이건 꼭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적어보세요. 한 번에 개선되진 않지만 이걸 10번만 해도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면 안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바빠서 한동안 중단하더라도 다시 펼쳐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안 쓰는 동안은 막 한가득 움켜진 모래가 이 손가락 사이사이로 스르르르 새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 귀한 시간이 나도 모르게 막 스르르르 새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제가 지난 1년간 서서히 기록하는 근육을 늘려갔던 5단계 방법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제가 악필이어서 손으로 뭔가 끄적이는 거 엄청 싫어하고요. 요즘 세상에 손으로 쓰는 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다이어리를 끝까지 써본 적도 없고요. 이랬던 저도 이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단계별로 제 기록 근육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점차 강도를 올렸더니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게 조금씩 단계를 수정해가면 무조건 다이어리 1년 꾸준히 쓸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제가 지난 1년 동안 미라클 모닝 하면서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PDS 다이어리를 시작하고는 2023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내년에는 또 얼마나 성장하게 될까. 새해가 오는 게 막 설레고 기대됩니다. 2023년에는 저와 함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을 기획하고 또 오늘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내일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꾸준함의 힘, 루틴에 대한 이야기와 시간 관리와 기록에 대한 이야기, 또 운동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 또 좋은 습관, 나쁜 습관에 대한 이야기, 미라클 모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중간에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방법을 수정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다이어리 한번 써볼까? 나만의 기록을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하셨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이 2022년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댓글로, 좋아요로, 구독자 수로, 조회수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이렇게 반발짝씩 내디딜 수 있었던 거 모두 구독자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2023년은 2022년보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응원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지속 가능한 새해 루틴 짜는 방법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안녕. 안녕.